S형이냐 N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법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짜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MBTI가 되게 유행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인가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담으로 저는 몇 년 전에 전문가한테 MBTI 검사 받은 적 있어요. 저는 ENFP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통해서 MBTI별로,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학습 성향, 그리고 학습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되게 많이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공무원 공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맞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특히 제가 수학 강사니까 수학에 좀 알맞게 그렇게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시청해주세요. 이건 내돈내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의 홍보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일단 MBTI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이렇게 두 가지씩 분류를 해서 총 사람을 16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하나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거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거는 공부랑 관련이 있는 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어떤 공부 지속력, 공부의 속도 이런 거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MBTI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이나 인터넷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형이냐 N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법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늘의 영상 핵심의 주제는 거의 S타입, N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기준은 T형과 F형인데요. T형은 사고형이고 F형은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랑 어떤 관련이 있냐 살펴봤더니 이제 멘탈 관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멘탈 관리는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F형 되게 심한 F형이거든요. 치우쳐 있는 F형인데, 저는 만약에 멘탈 깨질 일이 있으면 좀 뭔가에 집중을 하기 힘들어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F형인 사람들은 멘탈 관리가 잘 안 될 때 공부를 놔버리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멘탈이 깨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생활이 너무 일정하고, 사실 여중여고 나와서,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이성 문제로 멘탈이 나간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그리고 이별을 겪고 나서 그때 그 중간고사를 한번 망쳤던 기억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F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성교제는 졸업할 때까지 참았다가 대학교 가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네 번째 기준은 J와 P예요. 자,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또 공부랑 두 번째로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P형이냐 J형이냐에 따라서는요, 학습 습관, 그리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쳐서 두 번째 S형이냐 N형이냐의 다음으로 이어서 공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S형과 N형이에요. 이게 공부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요, S타입, N타입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격에서의 S형, N형 이거랑은 별도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는 MBTI 잊으시고 S타입, N타입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 공부에 있어서는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를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자, 일단 S타입은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밑줄을 그어는다든지 하면서 되게 천천히 읽는 편이고요. 중간에 건너뛰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기본서와 개념서 같은 것을 다 보지 않으면 기출집, 문제집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을 꺼려합니다.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세세하고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N타입인데요. N타입은 조금 S타입과 반대죠.
글 읽는 속도가 좀 빨라서 이렇게 뛰어 넣으면서 읽기도 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 빈 내용들을 이제 유추하면서 이제 읽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간혹 실수 같은 것을 자주 하는 타입들. 그리고 너무 기본 그런 거에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딱 쭉 훑었으면은 문제 읽으면서 곧바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S타입에 가까우세요? N타입에 가까우세요? 본인이 나는 이 타입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타입에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S타입 장점, 단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타입의 장점은요. 첫 번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학문적인 기초가 좀 튼튼하게 있는 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에 강한 편이고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중의 길이가 꽤 긴 편이고 학습의 질도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꼼꼼한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요. 너무 세세한 거에 집착을 해서 너무나 지엽적인 거에 이제 지나치지 못하고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다 보니까 글 읽는 속도라든지 이런 공부 속도가 좀 느린 편에 속하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수학에 있어서 거시적인 관점,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파악하는 데 치중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단점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 숲을 보는 관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표나 그래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추론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되게 강해서 뭔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조금 있으면 그 심리작용이 불안감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위험한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뭔가 시원하게 완벽해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맞췄던 문제도 또 다시 풀어보고 싶고 여러 번 풀려고 해서 뭔가 다음 레벨의 문제집으로 진입하기 힘들어 한다던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가 이러한 단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N타입으로 가볼게요. 일단 장점은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체의 맥락이라든지 어떤 흐름, 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그래프, 도표, 도형 같은 걸 이해하고 또 응용하는데 좀 뭔가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 낙천적인 게 장점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약간 근자감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단점으로 갈게요. 세부 사항들을 잘 놓쳐요. 그래서 약간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막 문제를 다 풀어놓고는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른 답을 찍는다던가 그리고 암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경거망동해가지고 문제를 틀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또 낙천적인 성격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에휴 실수는 실수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고치려 들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한번 보면은 뭔가 반복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다시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오답 해독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틀린 것만 다시 모아서 한번 싹 풀어봐야 된다라 하는데 너무 낙천적이기 때문에 다시 그때 고쳤으니까 다시 맞겠지 뭐 이러면서 다시 오답 해독을 잘 안 해요.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보고 배웠던 거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꼼꼼한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중의 길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짧다고 합니다. 자, 이제 N타입과 S타입의 명확한 어떤 특징들을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나 여기에 좀 가까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타입별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타입에 대해서 보완할 점 첫 번째,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씩 버려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 순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일단 내가 한 90% 정도 완성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와서 그때 한번 살펴보자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는 것도 한번 계속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S타입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전체적인 관점을 키우면서 수학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뭔가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암기에 좀 강하거든요. S타입이.
문제 자체를 뭔가 외운다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해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풀이법을 좀 약간 암기하려는 태도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것을 버리고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신 다음에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 개념 이용해서 끌고 와서 식 세워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근데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어때? 그걸 또 풀어봐야지 직선이 풀리잖아.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는 이 단서를 어떻게 이용한다. 어떤 개념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만 시키고 일단 넘어가 보세요. 계속. 그리고 오답을 이제 볼 때 계속 그거를 정리를 하세요. 이 문제, 이 단서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거 틀린 이유는 그거야. 이렇게 뭔가 큰 그림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간 숲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하는 느낌. 그 관점을 계속 키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S타입이 보완해야 될 점이에요. 자, 그 다음 N타입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뭐냐면요. 실수로 틀린 부분 계속 틀리는데 낙천적이어가지고 계속 넘기죠. 네, 계속 틀린 부분 표시해뒀다가요. 내가 이 실수도 반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실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 고쳐야 된다라는 영상을 또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개념을 한번 들었다고 넘기지 말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N타입들 중에서 제가 또 경험해본 친구들은 또 이래요. 극심한 N타입들은 일단 개념을 한번 쑥 들었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착각을 한 다음에 일단 문제 양치기를 이제 풀자. 문제를 풀면서 안 되는 거 그냥 체크해 나가자. 근데 이제 개념 무시하고 계속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완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떠냐면 이 문제를만 계속 푸니까 사실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도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럼 그러죠. 내가 봤을 때는 이 개념이 좀 부족해.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을 못해요. 하지만 본인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항상 중시를 하면서 기초를 좀 튼튼히 내가 이 문제 많이 틀렸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개념 확실하게 돼 있는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본인을 돌아보면서 보완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언급을 더 할게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을 쑥쑥 높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력 중에서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장기 기억을 정말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잘 넘겨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장기 기억 중에서도요. 공부랑 정말 큰 연관이 있는 두 가지 기억. 의미 기억이라는 것과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요. 의미 기억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일화 기억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의미 기억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부 정보를 잘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 이름 잘 기억하고 연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용어 잘 기억해요. 단순 암기도 잘해서 한자, 영어 단어 이런 것들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요약해 놓은 거 아니면은 책에 딸려져 있는 그런 요약집 그런 것만 봤을 때도 그런 걸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억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일화 기억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흐름, 어떤 맥락, 어떤 순서, 그리고 어떤 이유 등을 알아야지 그게 연쇄적으로 해서 기억이 잘 되는 타입들이에요. 사실 제가 일화 기억이 강하고 의미 기억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의미 기억이 너무 약해서 사회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과를 간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저처럼 일화 기억에 강하신 분들은요. 단순 암기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분류하고 뭔가 정리해야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정리하고 쓰고 백지에다가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화기 때문에 그게 일화 기억에 강한 사람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개념 공부하는 법 영상 찍어놨잖아요. 자, 이 영상이 참 이 일화 기억에 능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S타입이 보통 의미 기억에 강하고 N타입이 보통 일화 기억에 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부법은 없다. 나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마찬가지 오늘의 영상도요. 내가 어떤 거엔 강하고 어떤 거에는 조금 약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